열 내리고 쓰고 그러니까 뭐 교습하죠. 실화 내리기. 물론 간단히 화를 내주는 아주 좋은 약이지만 인병약으로도 쓰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드시면 몸이 냉하신 분들은 더 냉해질 수 있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계속 드시는 거 아니니까 와서 이렇게 한 번 드셔보는 거는 한 번 드셔볼 만해요. 왜냐면 약을 먹었더니 진짜 이렇게 열도 내려가더라. 내가 뭐 먹어봤더니 열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런 거 안 느껴보면 움직여요. 그리고 습도는 말려진다 라는 의미도 한번 느껴보시고 물론 그 습이 없어질 정도로 뭐 드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몸이 선생님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약을 꼭 드셔야 되는 약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은 약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한 잔 먹으니까 몸이 착 깔아지는데. 네? 착 깔아져. 깔아져요? 네. 그 열이 있으면 사람이 붕 뜨죠. 열감이 있으면 사람이 어질어질하고 붕 뜨잖아요. 기분이 붕 뜨고. 근데 열을 내리니까 당연히 사람이 차분해질 수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드린 약하고 한번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또 치명 들어갔으니까 치명도 완전히 기운 밑으로 내려버릴 거니까 더 저기해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요실금 하면 요실금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뒤에는 이런 단어들이 없어서 제가 조금 단어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그래서 소변 자리 그러는 게 있습니다. 소변 자리라는 것은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로울 이자야. 그러니까 그냥 오줌을 쉽게 누는 것, 편하게 누는 것, 이거 병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증이 아닌 것을 자리라고. 소변이 쉽게 잘 나오는 것. 그런데 너무 자주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변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변 분리. 소변 분리라는 것은 반대로 분리예요. 분리. 그죠?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소변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오줌을 누를 때 뭐 방울방울 똑똑똑 떨어진 것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분리라는 것 중에는 불통같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것도 불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분리 증상이 일어날 때는요 발열이라든가 우리 몸에 열이 나서 땀을 흘리거나 설사나 뭐 그런 증상들에 인해서 진액이 빠져나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진액이 빠져나갈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갈 게 없어요. 요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밖으로 배출해버리니까 뭐가 적어요? 요량이 적어지는 거고 겨울에는 땀의 배출이 없으니 뭐 한다고 요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분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분리의 개념으로 내가 오줌을 끄고 싶구나 요량이 잘 나오지 않고 없어서 안 나오는 거죠. 없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 아까 같이 우리가 폐의 선발 숙강 그 다음에 비위주의 운하 3초의 문제 때문에 오줌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은 두 가지죠.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설사를 많이 하냐, 땀을 많이 흘리느냐, 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 오장의 문제 때문에 모두 분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변 불통 그럽니다. 불통이라는 것은 진짜 통하지 않는 것, 그죠? 불통. 그러니까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분리하고도 비슷하죠. 불통. 그 다음에 점포증이라는 게 있는데 오줌을 너무 참았더니 오줌을 내가 너무 참았어. 그랬더니 뭐냐면 아랫배, 배꼽 아래가 막 쪼여들면서 매우 아픈데 오줌을 누를 때 통증을 느낀 거 그거지만 점포증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을 참으면 되는데요?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대변을 좀 참아도 대변을 참으면 약이 되고 소변 참으면 독이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요라는 것은 요라는 것은 요독. 그래서 오줌을 너무 참아서 선생님들이 막 그래서 제가 관광버스를 잘 안 타려고
저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몸의 증상을 제가 이런데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상하지만 저는 이 배변을 하루에 2번도 하고 어떤 건 안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냉 체질이기 때문에 변비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속버스를 타고 한 4시간씩 5시간씩 중간에 쉬지만 내 마음대로 서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불편하죠. 요실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신경성 쓰면 요실금이 생겨요. 그런데 그 요실금이 생길 때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생기냐. 긴장하면 요실금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화장실 막 자꾸 가고 싶어. 가고 화장실 갔는데 오줌을 누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찔끔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와. 몸에 긴장성 신경 써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참게 되면 아랫배가 너무 땡겨가지고 그 증상이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요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도관을 통해서 이제 오줌을 빼주죠. 병원에서 빼주는데 사람이 오줌을 누워야 되는데 못 누는 거. 굉장히 통증이 있으면서 아랫배가 땡기면서 통증이 있다라는 거. 그걸 전포증 그래요. 전포. 그 다음에 이제 관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격증이라는 게 뭐냐면, 토는 하는데, 내가 몸에서 막 토는 하는데 오줌이 안 나오는 것을 관격증이에요. 우리 오줌 안 나오는 증상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관격증이라는 겁니다. 위로는 토하면서 오줌이 나오지 않는 증상. 오줌이 안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관격증입니다. 음이성에서 양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을 벽이라고 하고요. 양이성에서 음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격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못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관자죠. 이제 이 관자를 이제 우리가 약자로 쓰면 쓰기자고 좀 귀찮으니까 관이죠. 관 우리가 이제 격식은 관격.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것을 뭐라 한다? 관격. 관이 양이 성에서 그런데. 예.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양기가 너무 성하면 음기와 조화를 못 이루. 격이라는 것은 음기가 너무 성해지면 양기와 조화를 못 이루. 그러니까 관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죠. 음양이 서로 너무 잘난체해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증상이 뭐 한다고요? 위로는 토하는데 아래로 오줌은 나오지 못하는 증상. 굉장히 무서운 증상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변불금은 오줌을 참 참지 못하는 것, 요실금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유전증하고 같이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임자가 임질입니다. 임질. 우리가 성병 중에 하나를 임질. 근데 이것은 옛날에는 임질, 임자를 그냥 지금은 임질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도 임질을 그냥 이 병으로만 치지 않고 이게 넓은 세균에 의한 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몰라 포괄해서 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증이라는 것은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방울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임증. 그래서 이 임증을 동의보감에서 뭐냐면 우술,
저 임증을 고칠 때 우술이 아니면 고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표현도 해놨어요. 우술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가 봐요. 우술. 근데 우술이 선생님들이 그냥 인격약으로 쓰지 않으면 우술이 뭐 하는 거죠? 간신을 돕고 근고를 튼튼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우술이 굉장히 그런 임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하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실문과 약용작물 그 임증에는 다시 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림. 임증에는 이제 오림. 물론 8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8가지 임증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오림이 있는데 그 오림은 혈림, 그 다음에 열림, 그 다음에 성림, 석이죠. 성림, 혈,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석, 그 다음에 기, 기림, 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뭐냐면 노림 그럽니다. 이 노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에 의해서, 노동 내상에 의해서도 하고요. 또 하나 노자를 다른 노자, 우리가 늙을 노자를 씁니다.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노림. 그러니까 이거는 허약한 애들이 생겼을 때, 허약자나 노인분들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그 허약자나 노인분들이 임증이 걸렸을 때 방울방울 떨어진다, 소변이 잘 안 나오면서 방울방울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노림이라고도 쓰고,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기운이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림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증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열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 진짜 열이 받았어. 몸에서 방광에 열이 있거나 몸에 신체적 열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열림이라는 것은 습열사가 우리 몸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 열을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열은 현기증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면서 임증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임증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떤 증세냐라는 거죠. 열이 있냐? 그 다음에 성림이라는 것은 오줌을 누울 때 우리가 뭐죠? 노도에 그 돌이 모래 같은 게 빠져서 그 노도를 지금 긁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피 오줌을 누잖아요, 그죠? 도적자 쓰시는 게? 네? 성님은 도적자 쓰시는 게? 네, 성림 여기 써놨습니다. 성림 도적자. 네, 성림. 그래서 음경 쪽이 아프면서 소변을 누울 때 뭐가 모래가 나온 거, 돌 같은 것에 섞여 나오는 거죠. 그 성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광의 수결사가, 그러니까 방광의 열, 오줌을 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뭐가 돼요? 주변에 하얀 석회가루 같은 게 끼잖아요. 그것이 뭐를 하면 열을 받습니다. 방광의 보통 선생님들이 방광을 얘기할 때 보통 하는 말들이 있는데 방광을 얘기할 때 항상 열만 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희한한데 방광만을 얘기할 때 뭐냐면 보통 방광은 수결사. 왜 방광의 수결사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방광은 습이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습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에 열만 있으면 그 열이라는 것은 뭐하고 같이 짬뽕되는 거니까 습하고. 그러니까 방광은 수결사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 오줌을 누면 그 화장실 그 배수관에 보이는 그 결정체 같이 그 결정체가 뭘로? 습과 열에 의해서 쪄져서 그것이 뭘로 된다? 돌같이 변한다. 그러니까 방광의 수별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 방광의 수별사를 제거하면서 하는 것이 팔정산에다가 금전초라는 것을 씁니다. 나중에 한번 뒤에서 팔정산은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정산의 금전초. 아까 열이 우리 몸에 열이 있어서 되겠을 때요. 도적산이라는 것을 써요. 도적이라는 것은 심의 열을 빼는 겁니다. 심열을 빼는 것을 도적산이라고 하는데요. 도적산이 인도할 도자죠. 이 도적산이 이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붉은색 그러니까 이게 힘을 제가죠. 심장의 열을 전도해서 인도에서 빼는 것 그래서 도적산이라는 것을. 아까 열이라는 것은 뭐하다고 했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죠? 갈증이 나고 번조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도적산에 뭘 닿는 거죠? 그냥 도적산만 써요. 도적산. 아까 이제 그 성림에서는 이제 우리가 팔정산에 가장 좋은 것이 오줌 소태라는 건데, 팔정산은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팔정산이 나중에 뒤에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림입니다. 기가 하초에 몰리고 수별사가 방광에 스며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기림은 중기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성병이죠. 허증과 실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허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변을 넣을 때 아주 그냥 힘없이 나온다. 그러면 중기, 이럴 때는 보중익기탕 같은 걸 써줍니다. 보중익기탕. 예. 그냥 기가 허해서 기가 하초에 몰리고 이제 방광에 수별사가 끼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오줌이 기운이 없고 오줌이 아주 약하게 나오는 증상. 실증은 기가 막혀서 안 나오는 증상. 자, 혈림이라는 것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중, 하초의 수별사, 신음 부족으로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하초의 수별사가 생기면요, 혈이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혈이 제대로 돌지 못하면 그것을 잘 걸러내지 못하는 그 오줌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혈림 오줌. 그 다음에 노림. 너무 많이 노동을 해서, 그렇죠?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노곤 내상으로 신기가 허해져서 나오는 것이, 생기는 것이, 이럴 때는 팔미에다가 우술,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팔미환에다가 우술, 소자. 소자예요, 소자. 이렇게 노곤 내상으로 되면 오줌을 제대로 누지 못하고 찔끔찔끔 넣어요. 오줌을 찔끔찔끔 조금씩. 이 5가지 증상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것이 뭐냐면 오림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림산. 예, 오림산. 약재가 이제 그 방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림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요도에 통증이 있을 때, 몸에 열감이 있거나 아랫배가 묵직할 때 쓸 수 있는 것 오림산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그냥 쉽게 하려면 오림산. 그렇죠. 예. 5가지를 다 그냥 동시에 그냥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써도 된다.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급성 방광염이라든가 요도염 같은 게 있을 때 이거 쓰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오늘 배우는 모든 약재의 대부분은 뭐 보중익기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것을 선생님이 잘 아는 것을 빼놓고는 다 뭐냐면 요도염, 방광염 그런 염증을 잡아주는데 탁월한 성질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제가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뭐도 많다, 병도 많다.
선생님들이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의외로 이런 병들이 많이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혈림의 대표적인 약은 혈림의 대표적인 약은 잘 없습니다. 예. 그냥 오적산 오림산. 오림산을 쓰는 거죠. 오림산. 오림산. 자, 오림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강의 하나 적어드릴까요? 오림산. 적작약, 저기 치작 8g이고요. 당귀 적공용 4g, 황금 감초 2g. 그러니까 이거는 오림산은 임증,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방울방울 떨어질 때, 그다음에 요로 통증이 있을 때, 그다음에 몸에 열감이 좀 있을 때, 아랫배가 묵직할 때, 방광염이라든가 요도염 같은 거 그렇게 쓸 수 있다. 두 번째 오림산입니다. 치자, 적공용, 적작약, 사, 목통, 감초, 3, 인진, 주격, 2. 이거는 소장과 방광열로 인해서 오줌이 안 나올 때 쓰는 겁니다. 소장열, 선생님이 소장에 열이 생기면 오줌을 누우면 오줌이 뜨거운 감을 생깁니다. 오줌이 뜨겁다고 느껴져요. 장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있어요. 그것은 소장열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장열감이 있고 통증이 있고 누렇거나 적색의 소변을 누울 때 이때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규격이 굉장히 좋죠. 열을 내려주고 가슴이 답답한 거 그다음에 이뇨작용을 시켜주는 좋은 약입니다. 성림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성림이라는 것은 이게 크나 적으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림이라는 것은 뭐 성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돌이 크나 적으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살임이라고 돼요. 살이라는 게 우리 보통 이거죠. 모래살이야. 이것도 뭐예요? 사. 둘 다 모래사자예요. 이거는 강가 같은 데서 이 돌이 물에 의해서 부셔져 갖고 생긴 모래는 이 자를 쓰고요. 그냥 이 풍파에 의해서 뭔가가 깨지고 죽겠다. 돌이 깨져가지고 모래로 변하는 것은 이렇게 쓰고, 물가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모래도 똑같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모래를 써요. 그러니까 모래가 어디서 가장 사시면 모래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죠? 하천에서 많이 나와요. 하천에서. 다 깨져 부셔져서 나온 것도 이런 사잖아요. 물가에서 우리 잘게 부셔져서 물가에서 만나면 그죠? 강변에서 만난 것은 위에 거. 그죠? 그냥 돌이 깨져서 그러니까 사선이 됐다. 모래가 됐다 그러면 밑에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실금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방광의 생리기능. 방광의 생리기능은 저뇨죠. 저뇨라는 건 저장저자입니다. 저뇨. 물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배뇨. 동시에 하는 거죠. 저장과 배뇨. 그래서 방광 선생님들이 무슨 시간이라고 해요? 방광을 뭐라고 볼까요?
방광은 주도지관 그래요. 주도지관. 주도지관인데 이 줄자에다가 주도지관인데 이 줄자는 원래는 선생님 이거 뭐죠? 이거 뭐 이게 하천에다가 이게 정치는 이게 골입니다. 골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게 골이 의미가 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강가 근처에서 많이 살았어요. 왜? 물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거의 물 공급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니까 지금 수로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짓거나 뭘 해도 물을 빨리빨리 우리가 댈 수 있어요. 물을 댈 수 있었어요. 농사를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살았어요? 하천. 근데 그 하천에서 나중에 막 자꾸 범람을 해. 범람을 하니까 이제 뭐하냐면 거기다 흙을 쌓기 시작하고 제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 그런 쪽에는 지금 막 물이 넘쳐서 완전히 다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넘칠수록 뭐가 발달하냐면 그 다음에 수로를 어떻게 물을 이 통제하고 살 거냐에 대해서 인간이 또 거기에 집착하죠. 그래서 수로를 아주 그냥 대단하게 그래서 물이 넘쳐도 어떻게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다 마련해놓고 농사 지을 때도 그 물을 빼다가 농사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주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삼각주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 문수변이에요. 그죠? 이게 이 삼각주라는 의미입니다. 삼각주. 왜냐면 삼각주가 뭐냐면 요쪽에 이렇게 선 안에 있는 것을 삼각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도지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의 삼각지 같이 물을 어떻게 한다? 관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 지금 방광입니다. 뭘도 하는가? 저장도 하고 배설도 하고 뭐 하는 거지? 방죽과 같은 의미죠. 방죽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담아놨다가 빼고 또 모아놨다가 빼고 그런 작용. 주도지관이라고 하면서 뭐를 출원한다? 진액을. 그래서 진액을 출원하는 것은 방광이다. 자. 오장육부 중에 간은 무슨 지관? 간은 장군지관. 네? 장군지관. 간은 장군지관. 자, 장군지관. 그 다음에 뭐가 출원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장군은 왜 우리 기본이 왜 선수들끼리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장군은 뭐? 박미란 선생님, 장군은 뭐가 출연해요? 응? 뭐? 장군은 선생님들이 모려라고 그래요. 모려. 기억해요? 모려, 꽤, 지략. 뭔가 선생님, 장군이라는 것은 이 장군이 무식하게 싸움마다해서 되는 거 아니죠? 장비, 유비, 관우, 장비 같이 장비는 싸움은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맨날? 지략. 그러니까 맨날 지키라고 그러면 어디가 갔다가 손 뺏기고 쫓겨오고 맨날 그러잖아. 싸움은 쌈박질은 잘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 꽤 지략이라는 거고, 장군은 싸움을 조금 못해도 지략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간이라는 거예요. 담은 무슨 지관이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담. 중정지관? 네? 담.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고 했어? 지금 맞춘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 중정지관? 네? 맞아, 중정. 지관. 담은 중정지관. 자로나 우로나 취입지 않는 거. 중심을 잡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뭐가 출원해요? 그럼 다음은 무슨 장기? 결단. 아, 왜 자꾸 알면서 그래요? 나보다 자꾸 쓰라고 그러는 거지. 결단을 출원하는 거야. 결단. 아,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저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저런 걸 하나씩 머릿속에 담아주면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이게 이대로 갈 거니까 지 성질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그 방방은 주도지간에서 지금 진액을 저장하는 그 얘기를. 그래서 방방은 뭐냐면 주도지간 그래요. 자, 주도지간 하면서 뭐를 하냐면 진액을 장하는,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리 하나를 더 써요. 장언이에요. 장언. 출언을 그러지 말고 출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장언 그래. 장언. 뭐냐면 진액을 뭐 한다고요? 저장하는 장기다. 그러면 방광의 그 표비장기인 콩팥은 뭐 하는 장기예요? 콩팥. 어? 콩팥은 작강지강이래요. 작강. 맞아요? 콩팥은 작강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이 작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담고 있어요. 의미를. 왜냐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뭔가를 표현한대죠. 작강이라고 하면 이게 강할 강자예요. 뭐냐면 스스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은 우리 몸에서의 근골 뼈다귀, 근본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기관이 뭐냐? 그것이 콩팥이에요. 작강.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뭐가 출원해요? 기교라는 거예요. 기교. 네? 기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옛날 사람들이 의미를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주가 있어야지. 재주가. 무슨 재주가? 그죠? 기교를 우리가 부리다라고 하잖아요. 의미대로 사는 거 다 써요. 힘은 군주지관 뭐가 나와요? 신명이.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뭐를? 신명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신명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발동 이라는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신명. 소장은 수성 그래. 수성 맞아요? 소장은 수성 그러잖아. 성화청자죠. 근데 수성은 뭐가 출원해요? 화물을. 이 화물 아까 얘기했듯이 화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물질을 변화시킨다고요. 뭐를? 청기를 다시 뭘로? 청탁. 비별 청탁한다. 그래서 변화시킨다. 물질을 변화시킨다. 뭘로? 이제는 뭘로? 영양으로. 청기 중에 청기로, 위기로. 청탁 중에 탁기는 뭘로? 위기로. 뭐를 해? 변화시키는 걸 누가? 소장. 폐는요? 폐는 상부지간 그러죠. 부자가 도울 부자예요. 어디를? 심장을 도와서 전신에 뭔가를 뿌려주는 역할.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치자를 그래요. 치기하고 조절하는 것. 힘이 급박해지면 피가 막 필요해지면 그걸 누가 치료하고 조절해요? 폐가 호흡을 통해서 그것을 보조해고 도와주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조절이 안 돼. 숨 꼬닥꼬닥 넘어가는 거예요. 숨 꼬닥꼬닥. 대장은 전도지간 그래요. 전도. 뭔가 밑으로 빼는 거. 맞아요? 전도.
근데 뭐를 전도하는 거예요? 대장은 뭐가 출현해요? 변화가. 위는요. 비위는 곡간이에요. 곡간. 그 곡간을 뭐라고 그러죠? 창릉 그럽니다. 창릉. 이 름자를